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또 다원화된 정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죠. 하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주의와 주장의 사실과 뒤섞여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 TV 등 이른바 전통 미디어는 점점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동안 수행해왔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이 축소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 인권의 존중, 사회 통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공영방송이 갖는 사회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시대,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에 공영방송은 진실과 공적 가치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과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 발전이 주요 시대적 과제인 이 시점에 지역 공영방송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요. 오늘 저희 5시엔 대세남은 방송의 날을 맞아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역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봅니다. 9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5시엔 대세남은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방송의 날을 맞아서 특집 대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분의 패널을 좀 모셨는데요. 먼저 충청언론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청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미경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이창 전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그리고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 이렇게 세 분과 오늘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 세 분과 함께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좀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충청언론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언론학회는 충청 남북도의 그 언론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학술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미디어사들로부터 일정 부분에 좀 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언론학회나 방송학회에서 약간의 기부금을 받아서 세미나를 좀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현안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지역 언론 그리고 지역 이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실질적인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지역의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면 그런 의제들을 만들고 또 학술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좀 쓴소리를 많이 듣겠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우이창 전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 모셨습니다. 우 박사님 지금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또 언론과 관련된 시민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예.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충청언론학회에서 부회장 맡으면서 뭐 이런저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또 높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 방송 고정 패널이기도 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됐네요. 오늘은 이제 패널 자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함께 합니다.
정준호 PD는 이제 지역의 그 열악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한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뭐 지역 언론들,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미디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소재들을 다룰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다루는 그런 현안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사실 이 대전 지역에 이 탐사보도 역량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그동안 예. 했었거든요. 그 독자나 아니면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탐사보도 매체 휘스를 좀 참관을 했습니다. 예. 전통 미디어들이 미처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한 미디어에 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대전 KBS에서 많은 기회들을 또 함께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좀 이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요.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지역 공영방송 얘기하기 이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전체적인 미디어 환경이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공영방송 또 이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이 전통 미디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실제로 이제 20세기 들어가면서 상업방송의 출연들이 많아졌고 또한 이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제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극복되면서 이제 공영방송이 이제 더 이상의 매체의 독점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뭐 레거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상파 방송은 옛날 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주적인 뭐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네.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무나 또는 그러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만 흘려갔을 때 그것이 당장 새로운 뉴노멀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방송도 그 역할 행동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어떤 계급 간이거나 또는 세대 간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가치들을 주장하고 또 중심과 변방 또 주류 문화와 어떤 하위 문화 간의 어떤 장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다양성이 분명히 보장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와 달리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격차와 불평등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과거의 방송, 즉 옛날 방송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이 양극화와 격차를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브릿지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통합의 키워드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여러 가지 그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마디로 좀 본다면은 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리 역할 안에는 지역 방송이 지역과 중앙 간의 그런 격차들을 메꿀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우리가 이름 자체로 무시하지 말고 그 역할을 분명히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공영방송이 갖는 이 사회 문화적 가치는 아무리 미디어 환경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네, 취지의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예. 우선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그 매체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매체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통 매체들 소위 이제 뭐 좀 전에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통 매체들 영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예, 뭐 방송 시청률도 떨어지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열독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상업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공영방송이 하나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매체고요. 지난해 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텔레비전 뉴스가 1위예요. 신뢰도를 보면. 그 뒤에 이제 물론 이제 포털이 2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종이 신문 신뢰도에 비해 보면 방송이라고 하는 특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들에게 정보나 또 방송 상품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공영방송이 하고 있고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그러니까 상업화가 되는 그런 경향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영성 이런 것들은 더욱 중요해진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성이라는 그 가치의 담지자로서 중심을 좀 명확하게 잡아줘야만 또 다른 신생 그 언론들, 신생 또 매체들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 PD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한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매체에서 뭐 알아보는 이 전통 미디어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우선은 뭐 이 레거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유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영방송은 유산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저는 좀 일단 그 용어 자체에 크게 이렇게 동의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틀도 있지만 우리 이제 지역 공영방송이니까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이나 충성도 같은 것들이 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좀 덜 관심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이유가 그동안 지역 언론이 그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겠지만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어지고 그러면서 관심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공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콘텐츠의 공공성이나 혹은 공정방송이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공영방송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나 또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권력, 우리를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공영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독립적인 걸 이제 그렇죠. 공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송 이게 이제 바로 공영방송인데 그래서 이제 KBS가 광고도 아니고 뭐 협찬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공영방송인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 수신료는 왜 받냐, 뭐 이런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좀 실망스러워하는 이런 목소리가 사실 많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뭐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영방송이 그동안 정치권의 외풍에 너무 많이 휘둘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못 믿겠다는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생겼고 또 사장 선임 때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사장부터 또 뭐 사장 임명에 관해서 이제 정권의 영향력도 크고 맘만 먹으면 정권이 또 뭐 갈아치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지금 구조 하에서는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뭐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수신료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과의 믿음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나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방송국을 살리기 위해서 시청자나 국민이 그 명분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좀 다소 날 것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역할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이 공영방송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하나만 놓고 봐도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창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정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비판이 좀 너무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정권에 따라서 뭐 세세한 하나하나 사안 이야기도 좋지만은 뭐 이제 거대한 담론 있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면 좋은데 뭐 단순히 이제 뭐 과거 정부보단 나아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한다든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보다 너무 짜잔한 것들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권 교체를 이뤄낸 촛불에 대한 좀 진지한 평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통해 가지고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뭐 적폐청산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몇 년 안 지났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공영방송이라면 그런 것들 우리가 아직 그 해결해내지 못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죠. 뭐 사드만 해도 그렇고요. 테러 방지법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과거에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뀐 것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목소리들을 좀 꾸준히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영국하고 그 아르헨티나가 포틀랜드 전쟁할 당시에 영국 국내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용감하게 할 수 없었는데 BBC는 그걸 과감하게 해냈었거든요. 그런 역할이 좀 우리 KBS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지배구조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게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유구조나 수익구조나 프로그램 편성 부분에서도 공영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프로그램 편성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대에 지상파 방송사업 제어가 심사에서 KBS2가 지금 조건부 제어가로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650점 미만으로 받아가지고 제어가 심사에 지금 붙여져 있죠. 예. 그런데 이러한 그 현상에서 보다시피 KBS2도 어찌됐든 공영방송의 하나의 채널인데 거기에서 지금 거의 실험 정신이 없고 콘텐츠 자체가 너무 낡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뭐 언론의 공정성이라든지 뭐 뉴스의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이제 복무하는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대중들은 그 콘텐츠가 얼마나 재밌느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실험 정신이 없고 다른 그 외국의 방송사에서는 뭐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샀을 때도 거의 이제 IT 기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진 취향이나 트렌드들을 쫓아가는 그런 실험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로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시청자 요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다. 네. 제어가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 진짜로. 알겠습니다. 뭐 공영방송으로서의 운영 또 그 안에 담아내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 공영방송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로 전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과 책무 중요한 화두이긴 합니다만 그 중요성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간과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역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련해서 좀 냉혹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역 공영방송이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충남도청에서 또 충남방송을 론칭을 하자 해가지고 대부분의 수신료가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남 지역에 수신료가 많은데 우리는 충남은 그러면 이런 그런 혜택으로부터 미디어 그 이용자들의 후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아니냐, 소외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충남 방송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참여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런 그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공영방송의 그런 필요성이나 그 실제적인 일상에서의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상황에서 지역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언론이 대부분 얘기하는 그 지역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까지도 기본적으로 이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피력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을 보면 물론 경영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엔 수익의 구조의 문제인데 이 혁신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BS2가 실험 정신이 없다. 정책 말에서 혁신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역 방송도 중앙에 따라가기 급급하고 또 일부는 중앙에 이제 뭐 키스테이션에서 그 남는 인원들이 이제 지역으로 사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중앙의 의견들을 더 답습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경영상의 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효율성이 좀 낮은 기자 직군들이 좀 줄고 오히려 좀 미디어 믹스가 가능한 소수의 제작 직군으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지역 언론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좀 홍보 기사가 많고 또 베껴 쓰기가 많고 좀 따옴표가 많다 보니까 포장 역량은 굉장히 증대했지만 실제적으로 굳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중앙의 방송들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는 없게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맞는 지역의 뉴스들 지역의 공동체에 맞는 그런 아주 하이퍼 로컬한 그런 뉴스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로컬한 방송과 언론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용자들이 이 관여도가 좀 높은 그런 참여적 저널리즘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 이런 위기들을 지금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은 이런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 공영방송이 지역 밀착형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네.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뉴스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뭐 지역 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뭐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신 것 같아요. 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냉혹한 현실을 가져오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에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국가기관방송인 KBS가 사실은 서울이 모든 예산이든 재정이든 경영, 인사 뭐 이 전반적인 걸 가지고 다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직할국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종속적이고 좀 비민주적인 운영 이것이 사실은 지역 공영 방송의 문제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뭐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뭐 예.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비율이 20%가 채 안 되고요. 뭐 인력도 본사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이제 전체를 보면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총국하고 을지국 합쳐가지고 18개 방송국인데 모두 합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4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1,400명이 안 되는 거는 전체의 한 4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제작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조사인데요. 한 35억 원, 1개 방송국당 채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제작비. 지난해 이제 KBS가 인건비, 경상비 빼고 사업비로 쓴 돈이 한 7,700억 원인데 그 중에 지역국의 제작비로 일사당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KBS 지역방송국의 편성이나 제작 그리고 물적 토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인력, 제작비 현황 이런 걸로 볼 때 KBS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 그 지역성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균형한 그런 구조들을 깨지 않으면 지역 방송이 지역 공영 방송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지역성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이 그 서울로부터의 재정적 그리고 편성에서 좀 자유로워야만 지역 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 PD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기에서 방송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면요. 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말 많은 제작진들이요. 정말 열심히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작 환경이 훨씬 좋은 서울에서 만든 방송하고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제작한 뉴스하고 대전에서 제작한 뉴스를 비교하는데 사실 좀 그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도요. 그 전국 뉴스가 끝나면은 서울 그 지역 뉴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지역 뉴스 부분과 우리 대전에서 제작하는 그 지역 뉴스 부분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공평한 비교인데 이제 지역 시청자들은 이제 서울 지역 뉴스가 나올 때는 지역에서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요. 비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굳이 안 해도 될 방송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송들은 주로 이제 시청자들이 잘 안 보는 시간대, 주말 아침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심야 시간대 이런 데 이제 주로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역 시청자분들 아니면 지역 청취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방송들도 좀 문호를 많이 개방하면은 정말 지역을 이해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첨언도 좀 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처럼 재난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 지역에 대한 중요성 가치가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 속에서 지역 방송의 역할을 또 우리가 한번 모색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방송의 존재 의미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지역 방송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사실 그 지역을 잘 반영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 사회를 좀 포함시키는 것도 좀 힘들었고요. 또 지역 공동체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덜 반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덜 비판적이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 또 압도적으로 이제 지역 엘리트적인 어떤 자원으로부터도 좀 덜 독립적이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좀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어떤 레거시 미디어가 매개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소수가 특정한 소수 집단에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의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과거의 17세기와 18세기와 19세기 지금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보면 과거에는 극장 앞에서 어떤 연극을 보거나 또 공연을 보고서 그 앞에서 어떤 카페에서 서로 이제 그 연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공론장이라는 역할을 해왔던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이러한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메시지를 소수의 집단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협의적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송 자체도 이런 협의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중화된 어떤 소수의 그룹들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어떤 주장들을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양식들로 어떤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론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젠더나 취향이나 또는 어떤 지역이나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전달보다는 그 의견들과 주장들과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형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장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단순히 것입니다. 그 현상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훨씬 더 지역 방송이 좀 협의형으로 그 지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견과 주장을 서로 협의하고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이퍼 로컬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로 전환해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평과 토론과 어떤 의제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서 서로 신뢰를 획득해야지만이 지역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지역 수용자의 그런 참여 콘텐츠도 시민 저널리즘으로서도 그렇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수용자들의 어떤 사진이나 비디오나 어떤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어떤 책임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배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이용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수집해 오는 그러한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나 또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개방형 됩니다.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네트워크 사회를 뛰어넘어서 지금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지금 공론장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뉴스 정보 소비가 굉장히 분화가 돼서 그 사회 구성원 공동의 경험과 가치관 이런 기반들이 좀 약화되고 또 계층 간 정보 격차도 심화되고 또 사회적 양극화도 확대되고 예. 그럴 개연성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들이 굉장히 풍족해졌으니 이제 개인의 관심과 기호에 따라서 뉴스도 파편화되고 이렇게 좀 소비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향은 지금 그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환경일수록 좀 더 지역 단위에서 공유해야 할 뉴스 정보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사회 소통회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초연결 사회, 뭐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지역 방송이 지역 공영방송이 그 소통회장을 펼쳐주는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 간의 경계까지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화 속에서 과연 지역성이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예. 지리적 공간이 이제 굉장히 무색해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퍼로컬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보다 더 작은 단위의 지역성이 부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하이퍼로컬의 개념일 텐데. 글로컬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죠. 글로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초연결 사회가 되고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거를 또 분석해야 될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근데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거는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분산이 돼서 하위 단위에서 분산형 체제로 분석을 해야 그래서 모여야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직적 가치가 아니라 수평적 가치 연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되면 지역 공영 방송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지역성이 오히려 달라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되 우리가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관점을 지역 공영방송이 밑받침을 해줘야 될 그런 시기가 오히려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코로나19 집코가 아니더라도 OTT 이용자들 상당히 증가했잖아요.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고. 과거에는 이 채널이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보는 거죠. 내 100% 수요 만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컨텐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영방송, 특히 이제 지역 공영방송이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그 역할은요. 욕심을 내가지고 정말 여러 컨텐츠를 나열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킬러 컨텐츠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방송이 지역 언론들이 그 지역 현안을 좀 이슈화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뭐 지역성이 곧 그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과연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단발성 보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 언론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금방 잊혀져 가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딱 나오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담아가지고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이제 지역 언론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보다는 하나 사건 나면은 우르르 가서 보도하고 그럼 또 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젠다 설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했으면 됐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 해결은 됐는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야지만이 그게 결국은 지역성을 뛰어넘는 어젠다로 숙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정 PD님 말대로 이제 지역 공영방송이 지역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조그마한 출판사 남해의 봄날 이런 것들이 막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요. 어느 날 경상북도 어느 촌에서 만들어내는 호미가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이 되고 또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진 그 우리 가수 싸이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선풍이 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초연결 사회가 됐다고 해서 지역 분할 구도가 다 무너졌다고 해서 지역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지역적인 것이 진짜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반을 사실은 지역 공영방송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지역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저도 이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늘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게 수용자와의 이 불균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성에 대한 개념과 또 가치가 또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면 지역민들에게서는 뭐 별 관심도가 높지 않은 이런 현상들도 불균형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이제 고민도 많이 있는데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가야 그러니까 좀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혹은 이제 전문가들이죠. 기자나 뭐 PD들이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뉴스 가치, 뉴스 밸류와 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뉴스 밸류의 어긋남이 있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쓰면 이게 뉴스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기자가 쓰면 그게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거는 시청자나 독자하고 관계없이 그걸 뉴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좀 우리도 좀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공급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뉴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위스콘신주에 가보면 우리 패널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한 1,0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맨날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과 신문사가 그 패널들에게 참가비를 지급을 해주고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을 방송국이 중계도 해주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보도도 해주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주요한 이슈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오히려 방송이 그걸 받아서 보도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오히려 방송에서 하는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시민 저널리즘을 한번 지역 공영방송에서 실현해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싶거든요. 예. 좀 전에 제가 그 아까 좀 조금 복잡하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 관여적 저널리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어떤 뉴스 생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의 얘기들을 꺼내오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한 그 전달된 뉴스들, 이야기들을 여기서 수집하는 큐레이터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는 기자들이 또는 여기 제작자들이 그걸 생산해내는 적극적인 앞장서 있는 리딩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그 뉴스들을 잘 가공해주는 역할들을 조금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컨텐츠 커뮤니티에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들이 뉴스를 어찌됐든 생산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뉴스가 조금 더 시민에 가까운 그런 그 일방적인 뉴스라기보다는 수렴되는 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그 말씀에 됩니다. 좀 저도 반성이 되는데 저도 늘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앞장서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 이 언론 방송의 역할이다. 이렇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역할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좀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들면 굉장히 저항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애들이 약간 저항해요. 그들을 존중하고 나는 그냥 오르거나이즈 하는 사람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교수법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약간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 말 따라 그리고 내 말이 옳아 그것이 여론이야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요즘 친구들한테는 잘 안 먹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 노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뉴 노말에 맞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법칙과 양식들을 개발하는 것이 공영방송이 살아갈 길이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스스로 이제 이슈를 만들고 여론을 선도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구하고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영방송, 특히 지역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충분히 수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관자, 뭐 오거나이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 이슈를 전국 이슈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이슈로 만드는 노력을 좀 이 지역 공영방송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글로벌 이슈도요. 따지고 보면 지역 이슈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빌드업 해나가느냐 그 역할을 지역 언론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요. 산내 골룡골 문제만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은 했지만은 그동안 주로 다뤄졌던 게 뭐 이념 대립으로 몇 명이 희생됐다, 뭐 추모하자, 뭐 이런 얘기들, 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의 그런 뭐 교감이라든지 교류 아니면은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은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이제 주제가 좀 넓어지겠죠. 결국은 뭐 인류 평화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주제들은 세계적인 석학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룡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사례도 발표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지역 공영방송이 해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네요. 예, 그래서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론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지역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성을 지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책무,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은 여전히 뭐 아무리 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그 역할과 기능은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스스로 이제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그런 의미와 가치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의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들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표준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 표준을 가지고서 뭔가 현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갈등과 또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 새로운 표준에 맞는 그런 뉴 노멀이라는 그런 용어와 맞춰서라도 이 새로운 표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미디어 생태계가 아주 지각 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OTT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이제는 뭐 다 알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 OTT 기반으로 미디어 환경이 이제 재편이 됐다 보니까 뭐 디즈니도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해서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 방송도
실제로 이런 체질 개선을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 이제 지역 공영방송의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경쟁력하고 플랫폼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가 좀 실험 정신이 있는 또는 이제 지역에 맞는 또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용자 중심의 그러한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그것들의 그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플랫폼 부분에서도 어찌됐든 파워가 있으려면은 유통 부분에서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그것들을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또 이용자 선호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큐레이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포맷 선호도를 좀 테스트해서 이용자들의 이탈률을 좀 측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말씀을 하셔서요. 유통 지역 방송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제 포털이나 아니면 또 뭐 유튜브나 네. 예,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와 접목을 해서 뭐 유통을 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 뭐 현명한 전략입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경쟁력과 플랫폼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통한다고 해가지고 공영방송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에다가 아예 그냥 유튜브 저널리즘처럼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도 OTT에다가 다큐멘터리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은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도 좋은 다큐멘터리는 충분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유통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일정한 생존 전략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정한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과 같은 그 다채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채널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런 채널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공영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것들을 유통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재미가 있고 상업성 있고 자극적이어야 이래야 되는 되고. 자극적이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게 되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지금 공영방송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영방송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은 콘텐츠에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의하면 지금 방송국의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고 신문의 열독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합열독률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냥 신문 종이로 보는 건 그 열독률이 떨어지죠. 방송도 이런 전파를 통해서 보는 거나 듣는 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합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결합을 해서 보는 뉴스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합 열독률은. 이 뜻이 뭐냐면 여전히 그래도 뉴스는 소비가 되고 있고 콘텐츠들은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콘텐츠를 만들면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공영방송이 지금 누누이 우리 정 PD 얘기했던 대로 피상적인 뉴스, 피상적인 보도 이거보다는 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대전 KBS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게 그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는데 마침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즐겨 보고 있고 예. 일본에 보면 가고시마 방송국 같은 경우는 태풍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일본 내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고시마라고 하는 지역이 태풍이 제일 먼저 와서 부닥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는 태풍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공영방송들이 이렇게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심층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진짜 공영방송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성에 맞는 지역 문제에 더 천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예. 전 PD 유튜브 상당히 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죠. 예. 그 플랫폼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KBS 대전총국 포함해서 모든 방송사들이 그 유튜브 채널들 갖고 있지만은 다시 보기 서비스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골룡골 관련해 그 BBC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청취자들이 골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스피커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진호라는 사람이 만드는 팟캐스트하고 KBS에서 전파를 이용한 것이 아닌 만든 팟캐스트하고는 분명히 그 공신력의 차이는 상당히 클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상파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적이라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게 제한되지만은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BS라는 그런 공신력을 시청자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방송을 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용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다시 보기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또 하나의 섹션으로 좀 개발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제언도 좀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디지털 기술 발전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또 이제 전통 그 미디어들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근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그 뭐 지역성, 그러니까 만약에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지역성과 공영성이라는 것이 조금 그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저는 다른 입장인데 실제로 그 이용자들의 지역이나 어떤 취향 또는 젠더나 연령, 관심사,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런 콘텐츠들을 좀 만들고 그런 소재들을 이런 원칙 하에서 좀 소재들을 다양히 하면서 이런 그 원칙들을 조금 확대시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공영성이라는 것은 담보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던져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도 많이 반성도 되고요. 또 책임감도 더 큰 책임감도 좀 느낍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시엔 대사남 방송의 날을 맞아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미경 교수, 우이창 전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 그리고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대사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